연속으로 몰려오는 자동차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서대문 통과 5분 전. 지금 이곳 로타리 지나십니다. 3번을 통과하십니다. 대기하세요. 땀을 흘리는 한 남자와 남가자 사거리 지나셨습니다. 다음 시간 준비하십시오. 이 길을 지나가려는 누군가. 더워? 아닙니다. 서대문 진입하십니다. 신호 변경하십시오. 신호를 변경하라는 명령에 뭐 했마? 망설입니다. 신호 변경하십시오. 결국 신호를 바꾸지만 근처에 있던 여자가 헤드셋을 끼고 도로 한가운데서 총을 조립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차량 앞에 서더니 앞에 경호 차량을 보내고 목표물을 향해 총을 쏩니다. 하지만 총알이 차량을 뚫지 못하고 직접 타겟에게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강풀 작가님의 웹툰 원작 영화 26년 지금 시작합니다. 1980년 5월. 아름다울 미 나아갈 진. 신미지 씩씩하게 앞을 보고 나. 광주에서 일어난 한 사건. 그 사건으로 갓난아기였던 미지는 어머니를 잃었고 같은 날 무분별한 학살의 현장 속 군인 아저씨다. 뭐야? 지금은 경찰인 정혁은 우연히 누나와 함께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혁은 누나를 잃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진배 또한 진배 아버지. 쌓여있는 시체들 속에 목숨을 잃은 아버지와 마주해야 했죠. 진배랑 둘이 오지 말라고.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해주신 그렇게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가진 채 시간이 지나고 1997년 12.12와 5.18 그리고 비자금에 연루돼 수감 중이던 전직 대통령이 오늘 특별 사면으로 구속된 지 2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석방되던 날은 진배가 군대에서 제대하는 날이었습니다. 야, 그래도 저만하면 잘한 거 아니냐? 경제도 살렸지, 올림픽도 치렀지. 안 그래? 태평하기만 한 남자의 말에 아저씨 담배 한 대 줘보시오. 진배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아저씨 불 발란들아. 그리고 그 상황을 보았던 미진. 아버지 얼른 모시고 가. 미진은 경찰서로 아버지를 데리러 가는데요. 안 주려면 또 못 갔다? 사격 국가대표인 미진은 아빠 때문에? 그날 아내를 잃은 아픔에 너 그냥 죽어라. 술에 취해 사는 아버지를 데리러 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 오늘 우리도 제대하는 날 아니요. 진배의 남은 가족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전두환 대통령을 보고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어머니. 어머니는 PTSD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구만. 하나도 안 변했네. 하나도. 6년 뒤 2003년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건달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진배. 너 오늘 뒤질라고 쎄봤냐? 진배가 포장마차를 하는 곳에 건달들이 찾아와 연설은 내가 대가리 총 맞았냐? 자리 타는 장사자리를 옮겨불게? 울 너매부터 여서 10년이야, 씨발놈에! 그들에게 굴하지 않고 영역 싸움을 하던 것인데요. 뭐 수파? 그날 밤 네가 그렇게 설찬하냐? 싸웠던 건달들 수호파의 두목 수호가 찾아옵니다. 최소한 강주 사람들끼리는 안 덮게 좀 삽시다. 하지만 난 그냥 국수 맛보러 왔어. 얌전히 국수를 먹는 수호. 자고로 이 힘이라는 것은 말이야 균형이 중요한 법이지. 깡다구 하나 갖고 이 시상을 못 삼게. 국수를 다 먹은 수호는 깡으로는 세상을 살기 부족하다며 적어도 나는 양아치는 아닌게. 언제 한번 우리 가게 놀러와. 내 술 한 잔 살팀게. 진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 대통령이 6년 5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투쟁금 납부를 위해서 재산 목록을 밝히라는 재판장의 말에 잔고가 29만 1,000원 이라니까. 2005년 야, 고정혁.
긴장 풀어 임마. 막 경찰 생활을 시작한 정혁. 아니 무슨 집 배드민턴 치러 가는데 경찰들에 전부로 오라가라 진짜. 정혁에게도 그날 누나를 잃었던 정혁아, 배고프지? 그 상처가 얼른 묵으야.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이 돼갖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보다 정말 미안해. 같은 시각 미진의 아버지. 여기 막 구경하시고 막 그러시는 데 아니에요. 아야, 너 이런 데서 일하지 마라. 이? 전두환 대통령의 저택에서 아니 여기서 술 드시고 그러시면 이 새끼야! 난동을 부립니다. 광주를 아직 아프지? 광주의 아픔이 담긴 그 한을 담아 나와 씨발! 소주병에 불을 붙이지만 그 불은 미진의 아버지에게 붙게 되고 그렇게 미진은 야, 가서 덮을 거 가져와. 야, 어떻게 빨리 집에 가. 마지막 남은 가족마저 잃게 됩니다. 네 이름이 뭐지냐? 미진이 아니야, 미진이. 씩씩하게 쭉 나가라 말이야. 여매같이 여 서울 와갖고 대불고 잘 한번 다시 살아보고 싶었던 게 한 말이야. 1년 뒤 그날로부터 26년.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죄 지은 자는 여전히 처벌받지 않았고 밥들 묵었어? 진배는 수호파에서 업장을 관리하는 행동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함께 여급분은 아니시고 그리고 댁 같은 양반이 나한테 뭔 부탁이 있을란가? 진배를 찾아온 한 사람. 누굴 죽여불기라도 하란 겁니까? 그냥 응? 적당히 풀고 삽시다. 전에도 아는 사람일세. 같은 시각 미진에게도 여기 장사 안 해요. 낯선 남자가 찾아오고 우리 어제 봤는데. 예전에 미진 씨 아버님 장례식에서 한번 인사드렸었습니다. 그 남자는 정혁의 집에도 찾아갑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김갑세라고 합니다. 이들을 모은 두 사람은 저는 지난번에 인사드렸던 김주환입니다. 대기업 회장 갑세와 그의 비서 주한인데요. 이쪽은 권정혁 씨, 현직 경찰이십니다. 국가대표 사격 선수이신 신미진 씨. 이쪽은 강주 건달 각진배요. 여러분들은 모두 바로 세 사람의 공통점. 5.18 광주의 유족들이십니다. 최소한 이 일에 있어서는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모인 이들은 그때의 아픔을 가지고 난 해요.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죽일 건가요? 복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유족이요? 아닙니다. 난 갑세는 바로 계엄군이었습니다. 그날 이들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 짝도 강주 사람 죽여본 적 있어. 최소한 목적이 나랑 같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 그 사람을 무릎 꿇리고자 하는 목적에 동참하고자 하는 미진. 죽일 건가요? 제가 원하는 건 사과와 사죄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혁. 이러다 무슨 서로 막 응? 막 섞어먹고 막 그러겠네? 마지막으로 남은 진배는 아따 겁나 오랜만인데 이게 옛날 맛이 날란가 잘 모르겠습니다 형님. 가게로 돌아가 수호를 만나 참말로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과 함께 죄송합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전합니다. 뭔 일인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는 건달이여. 니는 내 식구고 이유가 필요하단께. 이유가 필요한 수호. 서울에 담배 살려고 갑니다. 진배의 대답은 여자가 없는 놈의 자식. 수호에게 충분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그의 외출엔 무장 경호원과 경찰 병력이 동원됩니다. 그렇게 5명은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사설 경호팀까지 탄력적으로 동원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경호의 규모는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내는 곳을 기점으로 주변 저택은 비어있거나 경호를 위해 사용됩니다. 경호 인력을 파악하는데요. 이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 전력 파악을 위해 참고로 여러분이 모인 이곳은 그가 살고 있는 저택과 같은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저택까지 똑같이 꾸며놓았죠. 이들의 첫 번째 단계는 우선은 경호망을 흔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경호를 무력화시키는 것. 사전 출입허가 없이는 접근 자체가 통제됩니다. 촘촘한 경호를 뚫기 위해 고도로 개선된 매우 치밀하고 정교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전략을 짜는데요. 꾸준히 저택 근처를 돌며 자신이 위협적인 인물인 것처럼 행동하다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진배. 그런 날들이 여러 번 이어지자 사람들은 진배에게 무관심했고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수적인 열쇠로 금방 붙잡히는데요. 경호팀장 상열의 앞으로 불려간 진배. 왜 이런 짓을 하나? 26년 전에
강주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면 조금 힌트가 되겠냐? 이러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진배에게 여긴 자네 생각만큼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야. 경고를 하는데요. 아따 이 아저씨 허블나게 여물어불구만. 오늘은 이쯤에서 치아버리자. 하지만 진배에게 오늘의 실패는 지발 뒤지지 말고 살아서 딱 기다리라. 한 단계 전진에 불과합니다. 갖다 버려. 진배는 외딴 곳에 버려지고 김주환이? 나 각진배요. 오늘 골목 앞을 내가 쫙 청소하고 한숨 자고 있는 게 아니고 썩을 것들이 나를. 주변에 뭐가 보이나? 그런 진배를 주한이 데리러 옵니다. 위장 왜 안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싹 다 해놨으니까. 듣자 하니 그 짝 회장이 아버님 되신다고? 주한과 이야기를 나누며 네. 갑세가 그의 아버지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 한편 그 사람은 때도 때이니만큼 경호를 강화해야겠습니다. 경호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외부 인력을 들이려고 하는데요. 알아서들 하시. 하지만 날씨도 풀렸는데 걱정하는 상열의 말과 달리 필드나 한번 나가볼까? 그러시죠, 카카. 거리낌 없이 밖으로 나가려는 전두환. 도대체 그 깡패 새끼 왜 풀어준 거야? 그리고 그의 최측근인 상열과 탁 실장에게도 거기다가 외부 경호팀 섭외 그것도 내 관할이거든. 어느 정도 균열이 존재합니다. 허튼 짓 하지 마. 각하 신변이 걸린 문제야. 한편 미진에게 향하는 진배. 엊그제 수고 많았다면서요? 그가 찾아온 것은 네 심정은 잘 알겠는데 이번 일에선 빠져. 미진을 설득하기 위해서인데요. 젊잖아. 20대 전에 안직은 자기 삶을 살아야지. 미진이 걱정되는 진배였지만 내 인생 당신하고는 상관없잖아? 미진에게는 소용없었죠. 먼저 산 사람으로서 내 동생 같아서 하는 소리야. 먼저 산 사람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나한텐 더 중요해. 미진도 진배만큼이나 당신도 그럴 거 아니야. 이 일에 대한 의지가 강력했습니다. 그런 한편 수호파. 수호의 업장을 습격하는 검사. 박진배 어딨어? 검사는 진배를 찾는데 찾는데요? 야, 공갈 협박 사주도 벌써 꽤 세거든? 그놈 짱 박는다고 땡이 아니야. 상대가 누구냐? 전직 대통령. 저택 앞에서의 일 때문에 진배를 잡으러 온 것이었죠. 박진배 내놓고 내고를 치든가 아니면 네가 총대를 매든가. 검사는 진배와 수호의 안위 중 하나를 택하라 협박하지만 진배는 나가 다음 배 신바람 보냈는데 수호는 철저히 진배의 편이었고 형님이 잡혀갔다. 결국 검사에게 잡혀가는 수호. 소식을 들은 진배가 면회를 오는데요. 다음 배는 샀냐? 아니 못 샀습니다 형님. 아직 일을 마치지 못했다 말하자 너 하려고 하는 일 진배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 눈치챈 수호는 그것이 맞는 길인지는 솔직히 난 잘 모르겠다. 만서도 그것을 생각조차 못한 나는 여들어와 있어도 싸다. 오히려 그러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다며 뒤돌아보지도 말고 앞만 보면서 냅다 뒤. 진배의 뒤를 밀어줍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오는 진배. 나 일 끝나고는 집에 딱 가버립시다. 네가 아버지 죽인 군인 그런데 찾아왔어 씨야 얼마 전에.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오늘도 용서해달라고. 어머니를 찾아왔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난 안 울었어.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난 보기만 하고 하나도 못 들어 씨야. 진배를 불러들였던 갑세 본인. 우리 엄마 하나 안 변하네. 날 똑같이 바보구만. 26년 전 우리 어디로 가는 거냐 지금? 제대로 된 이유도 모른 채 밖으로 나갔던 젊은 갑세. 갑자기 내리자. 내리래. 그리고 시민을 진압하라는 명령에 갑세는 총을 쏘아버렸고 그가 바로 진배의 아버지였습니다. 나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러냐. 부끄럽지도 않냐. 국권이란 새끼들이. 진배는 곧장 아지트로 향해 갑세에게 달려드는데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것이 그 짝이셨는가? 사과를 했다 한들 그래갖고 불쌍한 우리 엄니 찾아가서 막 울고 불고 쌩 지랄을 하고 용서받으려고. 용서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었고 그래서 나를 찾아오셨구만. 뭐 복수랍시고 네가 죽인 사람 자식 새끼 막 이용해 먹고. 그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생각에 분노만 차오르는데요. 너만큼 내 아버지도 나도 개같이 살았다. 그러나 감출 자가 없었어. 주안의 말대로 갑세 또한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우습게 들리겠지만 살아가기 위해 기회를 주고 싶었다. 너한테나 나한테나. 복수라는 여지를 만들고자 했을 뿐이었죠. 무시 일이 복잡할까. 그러한 상황을 보며
실망한 미진은 이런 식으로는 결국 아무것도 안 돼. 따로 움직여 그 사람을 잡고자 합니다. 뭐를 어떡하려고요? 죽여야지. 저는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죄하게 만드는 게 그게 제 목적인데. 우리 그 사람한테 그럴 기회 충분히 준 것 같은데. 망설이는 정혁에게 예전에 교통신호 통제 지원 나갔었다고 했지. 한 가지 일을 부탁하는데요. 딱 5초만 벌어줘. 미진은 그가 저택을 나오기로 되어 있는 오늘 직접 그를 처리할 생각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런 식은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진이 하려는 일이 자칫 잘못하면 미진 씨도 위험하고. 주안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고 지금 진배 짓는 데가 제일 가까워요. 진배가 미진을 말리러 향합니다. 곧 출발하십니다. 전대원 정위치에서 대기하세요. 그렇게 곧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서대문 통과 5분 전. 그 사람이 거리로 나오고 지금 이거 로타리 지나십니다. 3번을 통과하십니다. 대기하세요. 미진의 신호를 받은 정혁도 남가자 사거리 지나셨습니다. 다음 신호 준비하십시오. 신호를 바꾸기 위한 자리에 섭니다. 그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때 정혁에게 다가오는 최 계장. 아닙니다. 정혁은 그의 등장에 오늘 네가 근무나오겠다고 직접 자원했다며? 들킬까 봐 극도로 긴장하고 서대문 진입하십니다. 신호 변경하십시오. 뭐 임마? 신호 변경하십시오. 서의 명령에 따라 신호를 바꾸게 되고 지금 서대문 통과하십니다. 일이 틀어짐을 알게 된 미진은 온 신경을 집중시켜 장비를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확실한 사살을 준비하죠. 하지만 총알의 위력이 차창을 뚫기 약했고 직접 그에게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정혁은 최 계장을 말리고 진배가 근처까지 도달하는데 성공을 눈앞에 둔 그때 미진의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경찰! 공작 그만! 상황은 극에 치닫습니다. 각하 안전한지 확인해봐. 어서. 그때 차를 몰고 오는 주안. 차에 시선이 뺏긴 틈을 타 거기 있어. 권정혁이. 정혁이 다른 차를 가지고 와 두 사람을 데리고 무사히 도망칩니다. 하지만 전 여기까지입니다. 정혁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과 더 함께하지 않겠다고 판단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혼자 일을 실행하려는 주안. 하지만 그만둬. 갑새도 그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고 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날 위해서 한 일이에요. 죽을 각오하고 내가 살려고. 제가 알았습니다. 니네 뭘 알았어? 안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다음 날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 각하 경호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청하고 나서나. 하지만 아직까지 최고위층 인사를 모셔본 적이 없었죠. 주안은 그 사람의 경호원으로 지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여기 탁 실장님 착입니다. 그리고 트렁크에 사과도 몇 상자 준비했습니다. 부패한 탁 실장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준비해 각하께는 따로 작은 선물도 준비해놨습니다. 역시 배운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경호원 자리에 합격하게 되고 강연회가 곧 시작되오니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갑새가 대기업 회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그 사람에게 접근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밤 사건을 조사하는 최 계장. 얘 엄마, 얘 아버지 다 5.18 때 죽었잖아. 그런데 이들을 조사하다가 그래서 권정혁이가 그때 세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너 그 사거리 그 차량 찾았어? 왜? 대포 차라니까? 수상한 점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권정혁이 붙여놓은 애한테도 너 입조심 시키고. 알았어? 그런 한편 낯선 곳에서 깨어나는 미진. 엄마 누구 있나 물었네. 이곳은 진배의 식구들이 지내는 아지트입니다. 내 손 어때? 왼손 순단가? 아니. 그럼 됐네. 미진의 손은 다행히 무사했고 곧 미진에게 진배가 준비해둔 총 부품들이 도착합니다. 아따 말 징그럽게 안 됐네. 좀 누워있으라니까. 이거구나. 직접 조립을 해주는 진배. 어떻게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어젯밤 일에 대해 미안해. 사과와 함께 고마워요. 감사를 전한 미진은 그것도 알면 됐고. 점점 타인에게 날세웠던 감정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주안을 만나는 정혁. 정혁아,
그동안 이런 시킬 것만 다 시작도 안 했어. 정혁은 지금 경찰 내에서 행방불명 처리된 상태인데요. 우린 아직 자수하세요. 전부. 정혁은 계획에서 완전히 빠져 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직할 거예요. 자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먼저 서해 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의 만남이 지금 누굴 만나고 있긴 한데.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최 계장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공개 수사 좀 합시다. 네? 공개 수사하면 바로 잡을 수 있어. 최 계장은 이들을 잡기 위해 공개 수사 전환을 요청하지만 최대한 은밀하게 진행해. 여론을 신경 쓰는 상열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진과 진배에게 주안이 다시 찾아옵니다. 정혁이 그 친구는 완전히 잠적한 건가? 네. 복수를 계속 진행할 생각인 세 사람은 그쪽에서 나를 잡아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작전을 논의하고 저는 이 일을 꼭 성공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주안의 사정을 듣게 되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광주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주안 또한 그날 가족들을 잃었고 지금 아버님이 저를 걷어주셨습니다. 갑세는 주안의 양아버지였습니다. 친구 이거 미래 완전히 엎친 사람이네. 나같이 처음으로 마음에 들어보네. 같은 시각 최 계장은 그 정혁이 만났던 차 놓쳤는데요. 현장 근처 폐건물을 조사하다가 참, 권정혁이 거기 있죠. 그 어제 보니까 애를 완전 잡던데. 정혁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가 넣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니 사람이 뭐 살다 보면은 실수할 때도 있고. 정혁을 복직시킬 생각인 최 계장.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우린 동료 아니냐. 다음 날 희생자들이 모인 곳을 찾은 미진. 겁나게 싸돌아다녀 쌌네. 저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같은 곳에 있는 가족들을 보니 일하고 보니까 뭐 싹 다 가족 같아 불구만. 묘한 기분이 듭니다. 떨리는가? 그냥 시원하게 울어불지. 그날 이후 계속 울음을 참던 미진은 나중에 모든 일이 끝난 후 한 번에 몰아서 마음껏 눈물을 흘리려 합니다. 오늘은 복수를 결행하는 당일 5.18 민주화운동 26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전 유족과 정관계 인사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5.18 묘지에서 열렸습니다. 경찰서에 있던 최 계장은 그 사거리에 차. 정혁이 주안을 만났던 차량을 추적하는 데 성공하고 엑스카? 응. 건실하고 깨끗하기로 이름 난 회사고 재정 상태도 재무 상태도 튼튼하고 김갑세입니다. 그때 그 차의 주인은 회장의 비서인 김주환이고요. 정혁이 수사에 합류하기로 결심합니다. 같은 시각 주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방문 예약된 엑스카 김주환입니다. 대기업 회장으로서 갑세가 그 사람을 만나기로 한 약속을 통해 들어보내. 네, 알겠습니다. 들어. 경호원 신분으로 저택 안으로 들어가며 박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작전을 시작합니다. 잠깐 그때 입장하시기 전에 간단한 검문을 좀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려는 상열이 통상적인 겁니다. 두 사람을 한 번 더 확인하려 하고 무사 없습니다. 들어오시죠. 저건 또 뭐야? 그런데 그때 가지고 온 가방에서 반응이 확인되는데요. 가깝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저것도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야 이 새끼야, 가만 안 둬? 욕심에 찌든 탁 실장이 상열을 막아섭니다. 각하 손님들한테 뭐 하는 짓들이야 이게? 게다가 각하 선물에 함부로 쏘는데? 죄송합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분들 내가 보장할게. 그렇게 무사히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내가 자리를 피해 주는 게 낫겠지?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니야. 말씀들 편히들 나누셔야지. 그와 동시에 이들의 상황이 진배와 미진에게 전해집니다. 저는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갑세를 들여보낸 채 밖에서 대기하는 주안. 그렇게 갑세는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뭐 그리고 가지고 온 선물을 건네는데요. 이거 작품이네. 근데 때를 보적했다면서요. 그때 발톱을 깎다 다친 발이 보이고 다치셨네요. 발가락. 거기다 밴드를 감으셨네. 작은 상처에 밴드를 붙이는 그에게 26년 걸렸습니다. 난 대기업 총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나 당신을 만날 수 없기에 당신을 만나야만 하기 때문에 왜 여기에 왔는지를 당신 대답 들으러 왔습니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6년 전 오늘, 정확하게 1980년 5월 오늘 기억하십니까? 뭐? 당신 목숨, 당신 태도에 달렸습니다. 정당한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 얘기는 그 옛날에 다 했잖아. 군인들의 자위권 발동이었어. 오히려 당당하게 나서는 전직 대통령. 내한테 보고하기 전까지는 나는 몰랐다니까. 내가 계엄군이었어. 그건 당신 명령이었어.
사실대로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 그러면 모든 건 조용히 끝납니다. 당신은 끝났지만 난 끝나지 않았어. 당신은 권좌에 오르기 위해서 무고한 시민들 군합발로 짓밟았고 총칼 아래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했어. 그런데도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갑세가 원하는 것은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어. 그의 사과였지만 점점 지루하구만. 그에게는 26년 전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또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야? 예, 거기 새로 들어오는 경비업체 엑스칸 맞죠? 아무래도 불안해서 우리 지금 출동하고 있어요. 정혁에 의해 주안의 정체가 상열에게 보고되고 야, 밟아! 경찰과 경호 인력이 갑세가 있는 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같은 짓 하지 말랬지. 지루하다고. 이제 그만 가봐. 그리고 갑세는 당신처럼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아무런 사죄도 없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자신의 말을 무시하기만 하는 그에게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어. 선물 속 숨겨두었던 총을 꺼냅니다. 나 특수훈련 받은 사람이야. 그까지 권총 하나로 내가 겁먹을 것 같나? 거기다 내 말 잘 들어. 엑스칸 놈들 다 처리해. 비상이다. 그리고 미진 또한 미리 봐두었던 위치로 향하죠. 꽉 성공해라! 과연 이들은 계좌 정리일세. 용서합니다. 무사히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영화 26년이었습니다. 26년은 동명의 강풀 작가 웹툰을 원작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상처를 입은 후손들이 복수를 하고자 모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은 이들의 각자 시점에 따른 전개와 이들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모인다는 스토리라인이 긴장감을 주며 역사를 소재로 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메시지를 주는 영화이죠. 26년을 시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